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창문 너머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퍼졌고 40세의 김은서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서 맛을 보았다. 그녀는 2년 전 55세의 최민수와 결혼하며 이 집에 들어왔다. 민수 씨는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한 뒤 홀로 아들을 키워왔고 은서는 그의 삶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싶었다. 그녀는 민수 씨의 아들 19세의 준영과도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자 했다. 결혼 초반 은서는 준영과 가까워지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준영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그녀는 새벽까지 깨어 그의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했다. 샌드위치에 곁들일 샐러드를 고를 때도 그의 입맛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주말이면 한강공원으로 함께 산책을 나가며 이야기를 나눴다. 은서 씨는 진짜 젊어 보이세요? 어머니라기엔 좀 누나 같아요. 준영이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건넨 말에 은서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그녀는 그저 그를 이해하고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은서의 마음 한구석에 작고 날카로운 불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준영이 명문대에 입학하며 다시 이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 이후 그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해갔다. 처음엔 사소한 변화였다. 그는 은서에게 자주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은서 씨, 오늘 좀 바빠 보이시네요. 괜찮아요? 같은 평범한 문장에서 시작해 점차 농담이 섞였다. 오늘 그 원피스 진짜 잘 어울리세요. 아빠가 좋아도 하겠어요. 그녀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의 말투에 담긴 익숙함이 어딘가 어색했다. 어느 가을 저녁, 민수 씨가 부산으로 출장을 간 날이었다. 은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꽃집 운영에 필요한 새로운 플로리스트 강의를 들으며 메모를 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자 준영이 들어왔다. 평소와 달리 그의 걸음걸이가 약간 불안정했고 얼굴은 살짝 붉어져 있었다. 친구들이랑 맥주 좀 마셨어요. 그가 웃으며 소파에 털썩 앉았다. 은서는 부드럽게 물었다. 괜찮니? 물 한 잔 줄까? 준영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흐릿했고 평소의 밝은 기운과는 달랐다. 은서 씨, 저 좀 이상한가요? 준영이 느닷없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은서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좀 피곤해 보이는 것뿐이야.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가끔 은서 씨 보면 아빠가 부러워요. 왜 아빠가 은서 씨 같은 사람 만난 걸까? 저도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의 말이 점점 더 개인적으로 변해갔다. 은서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애써 웃었다. 준영아, 그런 농담은 좀 무서워. 아빠가 들으면 섭섭할걸. 그러나 준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섰다. 농담 아니에요. 은서 씨가 없으면 이 집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눈빛은 그녀를 똑바로 향했다. 은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준영아, 너 지금 좀 취했나 봐. 그만하고 방에 들어가. 하지만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은서 씨, 저 진짜 그 순간 은서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만해.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은서는 급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문 너머에서 준영이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귀를 막았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숨이 가빠졌다. 그녀는 침대에 주저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준영의 행동이 술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운 밤 속에 갇혀 있었다. 그날 밤 이후 김은서의 일상은 미묘한 균열로 뒤덮였다. 아침이면 여전히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최민수가 출근할 때 미소를 지으며 배웅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준영과의 그 불편한 순간은 마치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준영은 다음날 아침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다. 어제 제가 좀 실수했죠. 죄송해요. 은서 씨, 술 때문에 정신없었어요. 그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은서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그 말투에서 진심을 읽기 어려웠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 그냥 조심해라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그 뒤로 준영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시간이 지나며 은서는 집안에서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
준영이 거실에 있을 때면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메시지가 오면 즉시 읽지 않고 몇 시간 뒤에야 답장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건 일시적인 혼란일 뿐이야. 내가 과민한 걸지도 몰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났다. 준영의 행동은 여전히 애매한 경계를 넘나들었다. 어느 날 저녁, 은서가 꽃집에서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준영이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은서 씨,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제가 커피 탈까 드릴까요? 그의 말은 다정했지만 은서는 그의 눈빛에서 낯선 열기를 느꼈다. 그녀는 황급히 거절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민수 씨는 이런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바쁜 일정 속에서 은서와 준영이 잘 지내고 있다고 믿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은서야, 준영이 요즘 공부 열심히 한다던데 네가 잘 챙겨줘서 그런가 봐. 그 말에 은서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영은 맞은편에서 밥을 먹으며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힐끔 쳐다보았다. 그 짧은 눈빛 교환에 은서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민수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약 내가 말하면 이 가정이 무너질지도 몰라. 이게 그녀는 민수 씨가 준영을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았다. 준영의 어머니와의 이혼으로 이미 상처받은 민수 씨를 또다시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다. 어느 겨울밤 민수 씨가 또다시 출장으로 집을 비운 날이었다. 은서는 꽃집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자 준영이 들어왔다. 그의 코트에는 눈이 살짝 묻어 있었고 얼굴은 추위로 살짝 붉어져 있었다. 은서 씨,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물었다. 은서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준영은 코트를 벗으며 말을 이었다. 오늘 좀 힘든 날이었어요. 은서 씨랑 얘기하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어딘가 진지했다. 은서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그녀가 방으로 향하려 하자 준영이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은서 씨, 잠깐만요.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힘이 셌다. 은서는 놀라며 손을 뿌리쳤다. 준영아,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영은 당황한 듯 손을 놓으며 한 발짝 물러섰다. 미안해요. 그냥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은서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이제 그만해. 우리 사이에 선을 넘지 말자. 그녀는 빠르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문 너머에서 준영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밤, 은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준영의 행동은 단순한 오해로 치부하기엔 너무 위험했다. 그녀는 민수 씨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준영과 민수 씨의 관계, 그리고 이 가정의 균형이 깨질까 두려웠다. 은서는 결국 침묵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그녀를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김은서는 더 이상 집안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다. 준영의 행동이 그녀의 일상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불안이 그녀를 맞이했다. 민수 씨는 여전히 바쁜 일정에 쫓기며 가정의 긴장감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은서의 미소가 점점 희미해지고 그녀가 자주 방에 틀어박혀 있는 모습을 단순히 꽃집 운영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은서야,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민수 씨의 다정한 말에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말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지며 서울은 차가운 눈으로 뒤덮였다. 어느 날 저녁, 은서는 꽃집에서 늦게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다. 집 안은 고요했고 준영은 방에 있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차를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렇게 계속 피할 순 없어. 내가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해. 그녀는 준영과 진지하게 대화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준영이 거실로 나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은서 씨, 요즘 저 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 숨은 의도가 은서를 불안하게 했다. 은서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대답했다. 준영아, 너도 알잖아. 우리 사이엔 분명한 선이 있어. 그걸 넘으려 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다. 준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은서 씨가 좋아서 그랬어요. 그의 고백은 은서를 얼어붙게 했다.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 난 너한테 어머니 같은 존재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준영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은서는 그 대화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걸 직감했다. 며칠 뒤 민수 씨가 또다시 출장을 떠났다. 은서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졌고 결국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민수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출장이 끝나고 돌아온 민수 씨를 마주한 저녁. 은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영의 행동과 그로 인한 불안감을 하나씩 설명했다. 민수 씨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은서야, 준영이가 그럴 리 없어. 그냥 애가 철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의 말에 은서는 눈물이 차올랐다. 민수 씨, 나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건 그냥 오해로 넘길 일이 아니에요. 민수 씨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준영을 불러 대화를 나눴다. 준영은 처음엔 부인했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며 잘못을 인정했다. 아빠, 미안해요. 그냥 내가 잠깐 잘못 생각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은서는 그 말에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고 느꼈다. 민수 씨는 준영에게 단호히 말했다. 너 때문에 은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려. 하지만 은서는 그 대화로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믿지 않았다. 결국 은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집을 떠나기로 했다. 그녀는 강남에서 멀지 않은 작은 원룸을 구해 꽃집 근처로 이사했다. 민수 씨는 그녀의 결정을 막으려 했지만 은서는 단호했다. 민수 씨, 난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해요. 그녀는 민수 씨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었지만 준영과 같은 공간에서 숨쉬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했다. 이사한 뒤 은서는 꽃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꽃을 다듬고 고객들과 대화하며 그녀는 점차 평온을 되찾아갔다. 하지만 가끔 밤이면 그 집에서의 기억이 떠올랐다. 준영의 눈빛, 민수 씨의 믿음, 그리고 그녀가 지키려 했던 가정의 모습. 은서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걸까? 더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적어도 자신을 지킬 용기를 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